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권 가봅시다. 1장 1권 1장에서 파피루스에서 뭐라고 딱 하냐. 모든 인간은 뭘 요구한다고요?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죠. 진짜로? 여러분은 지금 지식을 요구하니까 형이상학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는 본래 뭘 요구하냐. 돈을 요구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핍되어 있는 거. 뭐에 결핍되어 있어요? 지식에 결핍되어 있는 거지.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했으니까. 이 한 문장이 참이에요. 모든 인간은 알을 욕구한다. 이 점은 인간이 감각을 즐긴다는 데서 드러난다. 감각을 즐기는 거죠. 우리는 정말 쓸모를 떠나 감각 그 자체를 즐긴다. 쓸모가 없어도 감각 자체를 즐긴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감각보다도 특히 뭘 보냐. 여기 시각. 여기에 이게 스테파노스 번호예요. 이게 쪽번호는 29쪽인데 옆에다 다 써놨어. 980A 23부터 21부터 23 줄 간격이죠. 21, 23 이게 스테파노스 번호라고 전에 말씀드렸고 국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모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는 다 이렇게 스테파노스 번호를 걸어놨어요. 전 세계의 플라톤의 전집에는 이렇게 스테파노스가 매겨져 있다. 동물들은 원래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니까요.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감각을 바탕으로 어떤 동물들은 뭘 하냐?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플라톤이 철학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철학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벌써 첫 번부터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배운 거죠. 스승한테. 기억력이 있는 앞에 동물들이 없는 동물보다 더 영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기억력이 많냐면 인간들은 교육을 통해서 지금 2400년 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사람들의 글을 한글로 번역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 사람들이 했던 말과 글들을 우리가 다시 끌어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기억력. 그런 점에서 다른 동물들, 생명체를 가진 뭐 개미, 벌, 개미도 정말 훌륭한 동물 아닙니까? 땅을 파서 땅에다가 비가 오든 말든 땅속에 집을 짓는 개미 같은 성경에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써놨어요. 개미 비슷한 벌을 어떻게 해요? 꽃에서 꿀을 따다가 벌 집을 만드는 놀라운 행동을 해요. 또 비슷한 거미는 뭘 해요? 몸에서 실을 뽑아서 거미 줄을 만들잖아. 거미 집을. 대단한 동물들이죠. 그런데 그 동물도 대단한데 인간은 엉덩이에서 실 안 나오고 뭐 꿀을 빨아다가 벌집은 못 만들지만 땅속으로 파고 못 들어가지만 땅속에 집 안 짓죠. 그렇게 못하지만 기억력이 있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바다 속에 땅을 뚫어버리고 바다를 다니고 하늘을 다니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라 그러겠죠.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교육을. 문화가 교육, 예술 다 들어가니까 심지어 철학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이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못 쓰는 거지. 본인이 기억을 못 해내니까. 인간은 배워서 각자 과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과 가려고 생각 안 해왔잖아요. 물론 또 그 과가 싫으면 다른 과로 전과 해가고 다른 걸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미는 계속 개미로만 사는데 인간은 다양한 직종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는 동물 중에 머리 안에 비춰진 인상들과 기억들을 통해서 살아가며 경험은 조금밖에 하지 못한다. 근데 그러나 인간의 무리는 기술과 헤아림, 추리 살아가게 된다. 가르쳐주면 배워버리는 거야. 놀라운 거죠. 몇 년을 공부합니까? 대학 들어오려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최소한 12년을 공부해야 대학 오는 거죠. 12년까지 공부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개미들은 12년 동안 살지 못하지만 경험은 학문이나 기술이나 아주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학문과 기술은 경험을 거쳐서 비로소야 있는 게 맞는다. 학문과 기술은 뭘 통해서 나온다고요? 경험이. 네.
그러니까 이 경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라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따위의 경험이 중요하겠습니까? 학문이 이런 데 나오면 안 되지.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근데 완전히 플라톤과 반대로 형이상학은 어디서 나오냐? 경험을 거쳐서 비로소 인간에게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를 이야기해? 폴로스라는 사람을 할 때서 경험은 기술을 낳지만 무경험은 운을 낳는다. 이거 누구 비판하는 것 같아요? 무경험, 운을 낳는다. 아주 거의 플라톤을 비판하는 거죠. 운 따위에 기대해서 어떻게 학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야, 너 말대로 조음의 이데아를 어떻게 보겠니 우리가. 못 봤다고 보면 너 계속 우리한테 뭐랄 거 아니야. 못 본 너가 기하학과 천문학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누구도. 그러면 플라톤은 봤을까 조음의 이데아를? 그 플라톤이 봤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본인은 변증술적 방법으로 증명한다는 거죠. 발견해내기로 이제 학문이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마치 호메로스와 헤도시아 신화적 방식으로 학문을 해서 플라톤이 국가에서 비판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비판해갖고 본인도 왜 신화적 설명으로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이 뭘 나니까요? 폴로스도 말했지 않습니까? 기술을 낳는데 무경험은 운을 낳아요. 하지 맙시다. 이 한 문장으로 싹 끝내버리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얻은 여러 심상에서 뭘 갖고 와요? 한 가지 보편인 척.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념이 뭐예요? 개념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봅시다. 한글로 뭘로 됐나? 좋네 이거. 어떤 사물, 현상, 일반적인 지식, 관념성의 이름. 개념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이름 속에가 이 개념 속에가 한 가지 보편적인 개념. 지구 하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가장 상위 개념이에요. 지구보다도 상위 개념이 뭡니까? 우주라고 말씀드렸죠. 그 우주보다 상위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우주라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신이 가장 상위 개념이에요. 신 외에 또 신을 낳게 한 뭐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상위 개념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생각, 그걸 개념이라 부르는 거죠. 한 가지 보편적인 생각. 지구라는 게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물, 동물, 뭐 바이러스 막 다 있는데 그거 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건 개별적인 학문에서 하고 형이상은 뭐하냐? 한 가지 가장 보편적인 개념을 통해서 실체, 지구라는 실제에 있는 물체, 그 물체는 질량과 무게를 갖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고 어떤 상태, 동그란 상태에 있는 거죠. 왜 동그란 상태에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형이상학인 거죠. 자연학은 그 안에 있는 걸 연구하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여러 심상들에서는 한 가지 보편적인 개념, 이 비슷한 경우도 생겨날 때 기술이 이루어진다. 경험은 개별적인 것, 개별자라 불러요. 개별적인 것. 뭐가 개별적인 거예요? 컵에 대한 인식이고 기술은 보편적인 것. 방금 말했던 형이상회라는 기술을 갖게 되면 경험에서 나오겠죠. 경험은 개별적인 컵에 대한 게 나오겠지만 이 전문 용어로 컵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기술은 모든 컵에 대한 그 이름 하나로 모든 컵을 다 넣는 거죠. 배워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개별자와 보편자가 나올 겁니다. 개별자, 보편자. 보편자는 뭐예요? 컵이라는 게 보편자이죠. 개별자는 소주컵, 맥주컵 뭐 이런 것들이 개별자이고. 근데 그 모든 컵들은 모양과 형태가 다르지만 뭐로 명칭되냐면 컵이라는 개념으로 명칭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컵이라는 걸 뭐라 부르냐? 보편자라 부르는 거죠. 신 안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신이 보편자가 되는 거죠. 인간은 개별자고 어디서 나온? 신 안에서 나온.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뭐냐? 기술이라는 거죠. 이 기술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 사물들을 봤던 경험을 학문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기술이 학문이라 할 수 있겠죠. 각자의 기술 말고요. 이 보편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인식, 이해한다는 거예요. 경험은 개별적인 것을 이해하는 거고 이 경험들이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우리한테 그런 형이상학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걸 배워서 개별자를 연구하는 것은 각자의 경험 속에서 하는 거고 그런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각자 영역에서 하고
이 형이상학에서는 뭘 다루냐? 보편자를 다룬다. 보편적 개념을 다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있는 건 실천과 산출은 모두 개별적인 것 관련되기 때문이다. 실천, 산출. 사실은 이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실천, 크게 나누면 철학에는 이론 철학이 있고 이론 지혜를 사는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실천, 철학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학자들이 진리가 몇천 개가 넘어요. 각자 이론 철학, 실천 철학에서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플라톤 자기가 진리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진리를 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도달하고 싶냐면 둘 다 진리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기술을 통해서 논리학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면 그런 말합니다. 경험 있는 사람보다는 기술 가진 자가 더 지혜롭다. 예? 기술 가진 자가. 어떤 기술? 논리학적 기술 가진 사람이 학문? 어떤 학문이요? 형이상학. 이라는 학문에 더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정확하게. 다 형이상학은 뭘 하고 싶냐면요. 신존재 증명도 하고 싶어내는 거죠. 형이상학. 제1 철학에 관한 데카르트의 성찰. 앞에다 되겠네요. 이렇게. 데카르트 성찰이 6일 동안에 하는 성찰인데 여기서 뭘 증명하고 싶냐면요. 신과 영원. 반대로 얘기했죠. 이렇게. 신과 혼의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데카르트나 칸트나 플라톤 다 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실체.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되겠죠. 이 혼이라는 실체. 이제 또 하나 뭐 있겠어요? 혼과 대비되는 몸이 되겠죠. 이 둘은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몸이라는 실체와 이 실체를 있게 한 참된 실체, 이 최초의 실체겠죠. 이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도 똑같은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알아내기 가장 힘들다. 그것들은 감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는 플라톤하고 비슷하죠. 감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학문들 중 가장 엄밀한 것들은 으뜸가는 것, 최초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고 가장 많이 다루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 더 적은 원리들을 끌어대는 학문들은 원리들이 추가된 학문들보다 예를 들어 산수학 이런 것보다 기하학보다 더 엄밀하다. 형이상학이 더 엄밀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 원리 내지는 원인들에 대한 이론에 관한 학문에는 또한 가르침의 능력이 더 많아야 한다. 원리 원인들에 대한 이론의 학문이 더 어렵다. 가르침 또한 능력이 더 많다. 으뜸과는 원리의 원인들은 최고 알매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형이상학이에요. 학문들 중 종속적이보다는 지배적인 것으로서 무엇을 위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각각의 것을 행해야 하는지를 아는 학문이 가장 지배적이라는 거죠. 사물의 조음이며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 속에 지고의 선, 가장 최종적인 선, 계속 있는 선이 필요하다 이거죠. 지고, 뭐라 그럴까? 땅 높이에 있는 지고의 선, 가장 높은, 더할 수 없이 높은, 지극히 높은 지고의 생각 최고선이에요. 지혜의 이 학문은 형이상학의 학문은 으뜸의 원리에 관해 최고선한 원리죠. 최고 원인에 관한 이론 학문으로서 이론하기 한다. 조음과 무엇을 위해 목적이죠. 무엇을 위해라는 것이 목적. 학문은 학이라 할 수 있고 학문이라 할 수 있죠. 학은 제작에 관련된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먼저 철학을 했던 사람들 또한 분명히 알려졌다. 이 제작에 관련된 게 아니다. 플라톤도 제작은 이론 다음에 오는 거죠. 이론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론은 뭐다?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의아하게 생각함으로써 지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의아하다는 말이 기이하다는 말이에요. 경의가 아니고 경의. 지금이나 예전이나 철학은 어떤 것에 대한 태양이 왜 뜨지 하고 하는 의아하는 거 신기하고 의심스럽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경이라고 철학은 경이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다. 경이, 기이하다. 와 기이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철학은 뭐냐? 경이에서 시작된다. 의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와 놀라움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화 애호가들도 어떤 점에서는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이런 사람들도 뭘 발견하고 싶었냐면 최초의 원리를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설명 계속 드렸잖아요.
카오스, 아마 최초에는 카오스 혼돈이었을 거야. 이 신화 애호가들이라는 거 하면 호메로스, 헤시오도스까지 포함해서 플라토까지 포함되겠죠. 그리고 어떤 점에는 철학자다. 신화는 여기 보세요. 놀라운 일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 경이로운 일들로 짜여져 있는 거죠. 신화가. 그래서 그들은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철학을 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쓸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하려고 했다고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추구한 거다. 신화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하려고 그런 책을 썼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다른 쓸모, 이득 때문에 지혜를 찾지 않는다. 마치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자유인이라 부르듯이 이런 알만이 모든 암들 가운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형이상학을 아는 것 자체가 자유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남들이 말한 신화적 세계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눈으로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형이상학적 원리에 돌아가는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는 사람이 뭐가 되냐? 자유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 말에 속지 않고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얻을 때나 대학을 갈 때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유인이 되는 건데 남에 의해서 남이 말한 것을 듣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말해서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부르냐? 노예라고 불러요. 노예. 자유인과 노예가 대비되는 거죠. 노예는 뭐냐? 스스로 뭔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자유인을 추구하는 그리스 철학은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프랑스 혁명도 자유, 평등, 사랑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자유예요. 유럽 사람들은. 공부를 왜 하냐?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남의 말에 속지 않고 그런 점에서 친부 살아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알 모든 마음과 자유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 자유 이런 알을 얻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해도 마땅히 생각해도 신적인 거죠. 철학자는 신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적 존재라고 플라톤이.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이 공유해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마땅히 생각하기도 한다. 신적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신적 존재. 인간의 본성이 감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감각의 노예가 되는 거죠.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인인 거죠. 근데 몸이 내 생각을 움직인다. 그럼 노예가 되는 거죠. 가장 신적인 암 또한 가장 값진 알입니다. 가장 신적인 형이상학적 알이 뭐냐? 신학적인 알이죠. 신적 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적 알은 철학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이 가장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신적인 것들을 다루는 암 또한 그렇다는 거지. 형이상학이 신적인 암이에요. 형이상학은 신학인 거죠. 이런 암 두 가지 성질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릇 신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자 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영향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연 철학자들은 신이 자연을 만든 게 아니고 원소, 사원소, 흙, 공기, 물, 불, 혹은 수 이런 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만이 그런 알을 가졌거나 아니면 누구보다도 신이 그런 알을 가장 많이 가졌다는 거죠. 파스칼의 팡세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몽테뉴에게서 280개 종류의 선들이 있다는 거죠. 철학자들은 280 종류의 선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틴의 신국론의 19권에 따르면 선과 악에 관한 문제 철학적 토론이 우왕좌왕하는데 이 우왕좌왕하는 걸 정리해봤어요. 마르쿠스 바로라는 사람이 면밀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몇 개? 288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2개 살펴봤지 않습니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외에도 286개가 더 있어.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누가 또 등장했습니까? 수많은 철학자가 등장했으니까 이 앞에다가 1을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사람 마르쿠스 바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 몇 개를 찾아냈냐? 한 명씩 봤더니 288개가 돼. 지금부터 1600년 전에. 그럼 1600년이 지났으니까 몇 개 더 많다 이거죠. 자, 분명한 근원의 원인들에 관한 알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으뜸 원인을 깨달았고 믿을 때 우리는 각 사물을 학문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인은 네 가지 방식, 네 가지 뜻으로 말해진다. 하나는 실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있음이 뭐냐? 지금 컵에 왜 있냐? 그럼 컵은 무엇 때문에 왜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러면 컵의 실체는 뭐냐? 물을 담는 용도로 쓰는 거죠.
물을 마시는 용도로. 그러면 태양은 왜 있냐? 인간의 입장에서는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럼 태양 자체는 왜 태양은 뜨거우면서 폭발하지 않고 그 뜨거움이 남에 의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지만 본인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 햇빛으로 모든 세상을 밝히고. 그러면 그 태양은 왜 있냐? 물 때 환원해 가는 거죠. 원인과 원리의 으뜸과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설명을 못 하겠죠. 이 원인은 실체, 밑감, 재료, 그 태양의 뜨거운 열, 폭발하지 않으면서 그 뜨거운 열을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온 우주에, 아니, 특별히 지구로 합시다. 온 우주에 그런지 어쩐지 알 수 없으니까. 지구에 빛을 비춰줌으로써 빙하기가 오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이 사람들, 이 앞에 있는 자연철학자들과 플라톤과 얼마게 다른지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 사람들의 이론들을 나열합니다. 여기 보면 이성적인 힘들은 같은 힘들이 모두 동시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힘, 능력이지만 비이성적인 힘들, 이제부터 노고스적인 거죠. 논리적 힘, 비논리적 힘들은 한 힘이 한 가지 결과만을 낳는다. 비이성 힘들은 한 힘이 한 가지 결과만을 낳는다. 예를 들어 열은 어떤 뜨겁게 함에 대한 힘일 뿐이지만 의술은 반대되는 것들, 병과 건강에 대한 힘이다. 왜냐하면 학문은 이성적인 힘이며 같은 이성적인 힘이 어떤 긍정적인 것과 이것의 결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힘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학문적인 힘으로써 설명해 낼 수 있는 건데 비이성적인 것들은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성과 감성 이런 것들이 분리되겠죠. 경험이겠죠. 경험. 이성과 경험. 경험이 더 훌륭합니까? 이성이 더 훌륭한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험보다는 이성이 더 훌륭하다. 왜냐하면 경험은 하나만 설명할 수 있지만 의술이라고 말하는 거 기술이죠. 기술은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힘이 더 긍정적인 거고 경험적인 것은 부정적인 게 되겠죠. 자, 6장 원리에 관한 플라톤의 이론. 윤리적인 문제를 다뤘지만 자연 전반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윤리적인 보편적인 걸 추구했으면 최초로 정글했다. 플라톤은 그의 생각을 받아들여 누구의 생각입니까? 소크라테스 생각을 받아들여서 감각적인 대상들이 아닌 감각적 대상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정의였다고 믿고 있다. 감각 대상들은 늘 변하기 때문에 않고 그 중에 대해서 공통된 정의가 있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감각적 대상보다는 지성에 의해서라 할 수 있는 이성이죠. 영혼의 눈으로 봤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데아들이란 거죠. 이데아들 안에 이데아들이 있게 하는 최초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가 이데아들이 있게 하고 이 이데아들이 동물의 형상, 식물의 형상들을 분여해 준 거죠. 분유해 준 거예요. 조음의 이데아가. 그래서 이데아들이 있고 모든 사물들의 이데아가 있는 거죠. 근데 집에 이데아는 없다 이거예요. 아까 집이라는 이데아가 집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냐. 근데 플라톤은 조음의 이데아 하나가 여러 가지 동물, 사물들을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사로 주제하는 사물들이 흉내낸 모방함으로써 있다고 주장했지만 플라톤은 이름만 바꿔서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 걸 이름만 바꿔서 사물들이 이데아를 나누어 가짐으로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꼴들 이데아를 나누어 가짐이 흉내냄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하고 보지 않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뭘 해야 한다? 공통의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놓았다.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몇 문장이에요.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딱 끊어서 말하는 거죠.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과제로 남아났다는 거죠. 더 나아가 플라톤은 감각 대상들과 꼴들 이것들 따로 떨어져 수학적인 대상들이 이것들 사이에 있다고 주장한다. 수학적 대상들은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각 대상을 구분되고요. 수학 대상들은 서로 비슷한 것들을 꼴 자체 저마다 오로지 하나란 점에서 수학적 대상들 꼴과 구분된다. 플라톤은 꼴들이 다른 것들의 원인들이므로 꼴들의 요소들이 이데아들의 요소들이 모든 사물들이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큰과 작음, 밑감으로써 하나의 실체로서의 원리였다. 왜냐하면 이데아적 수들은 하나를 나누어 가지면 분유함으로써 큰과 작음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하나가 실체이며 하나가 실체이죠. 조음의 이데아가 하나 실체.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있는 것은 하나라고 불리지 않는다며 플라토로스 주자들과 비슷하게 주장했다는 거죠. 플라톤은 감각 대상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수도 있다고 했지만 프로타고라스 학파는 수들이 바로 사물들이라고 주장한 거죠. 모든 걸 수학으로 본 거죠. 마치 매트릭스 영화 보면 모든 게
코드로 0101 뭐 내지는 인터넷 지금 여기 컴퓨터도 0101로 숫자로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주장했는데 플라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이데아가 있다고 주장한 거죠. 조음의 이데아가. 다시 말해 피타고라스 주자들과 같은 이전 사람들은 뭘 하지 않았다? 변중수를 공유할 전혀 몰랐는데 이 변중수는 누가 하냐면 엘레아파 사람들이 했고 그 엘레아파 사람들 걸 이어받아서 제논 이명상을 이어받은 게 누구냐면 이 플라톤인 거죠. 변중수를 통해서 다시 상기해 보면 이데아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방식이라 했잖아요. 수학,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변중술. 이 변중술은 누구한테 갖고 왔냐면 엘레아파에서 갖고 왔어요. 플라톤은 마치 이런 거와 똑같죠.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 기존에 있던 걸 자기의 방식으로 결합해낸 거죠. 수학적 피타고라스 학과와의 수에 관한 이론과 엘레아파의 변중술을 자기 걸로 딱 만들어낸 거죠. 마치 스마트폰이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계산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안에다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 안에다 다 넣어버린 거고 다 설명해놓고 그러한 플라톤의 이론은 자기 스승인데 이치에 맞지 않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그 하나가 막 분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걸 설명해볼게. 실제 있는 것으로 이렇듯 플라톤은 탐구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그런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는 분명히 두 가지 원인만을 즉 어떤 것은 무엇을 번지다는 뜻의 원인과 밑감이라는 재료의 뜻의 원인을 사용했고 앞에 거 해놓고 이제 또 검토하는 거죠. 앞에 이제 제시해놓고 제시하려면 잘 읽고 설명해야겠죠. 플라톤 이전 이론에 대한 비판 하고 넘어갑니다. 8장, 9장. 플라톤 이론에 대한 비판. 아까 위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놓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왜 이치에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플라톤 주의자들이 이데아들이 있다는 증거하기 위해 끌어들인 방식은 어느 것도 분명하지 않다. 동굴의 비유는 신화적이다라고 비판해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논리적 방식, 이성적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몇 가지 방식들에는 이데아의 존재에 대한 추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중요합니다. 추리, 연역 추리든 뭐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른 몇 가지 방식들에서는 플라톤 주의자인 우리가 전혀 꼴을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꼴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다른 모든 것의 사물들이 이데아에서 나와 있지 않다. 그리고 꼴들이 이데아들이 본 원형이고 다른 것들은 모두 이것을 나누어 분유했다는 거죠. 나누어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헛소리다. 빈말하는 것 같고 시적 비유에 말하는 것 같다. 그리스 신들이 없는 것처럼 빈말이다. 그런 것처럼 이 조음의 이데아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플라톤이 수학을 계속 말하니까 수학은 오늘날 철학자들처럼 철학이 됐다고 하는 거죠. 옛날 자연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이것들은 일종의 지나침과 모자람이다. 자연 철학자들은 모자람에 속하겠죠. 이 세상 원리를 너무 간단한 걸로 설명했으니까. 플라톤은 자연을 넘어서서 너무 초월했기 때문에 지나친 거죠. 중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자연에 관해 모두 중단되었다. 이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 중간을 가려고 하는 거죠. 본인은. 그게 이제 논리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수학적 증명처럼 이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플라톤 주의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정에 양보한다 하더라도 하나를 여러 사례로부터 빼낸 추상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며 기껏해야 하나 자체가 있을 뿐이다. 이게 타고난 것이라면 우리 원래 조음의 이데아가 원래 우리 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 모르고 태어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 모른 채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플라톤은 말하겠죠. 네가 아직 수학, 기하학, 천문학, 변지구술을 못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 계속 그럼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죠. 사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게 되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분명하게 해졌는가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다. 감각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감각적 대상들을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봅니다. 감각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모르고 어떻게 대상들을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플라톤은 이성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까지 한 걸 마무리합니다. 이렇듯 모든 철학자들이 자연학에서 말하는 원인들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과 우리가 이 원인들 말고는 다른 원인들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앞에 논의에서 분명해졌다. 그런데 그들은
원리들이 어렴풋이 찾아 나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원인들이 이전에 논의된 듯 하지만 달리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 최초의 철학은 새롭고 시작 단계에 있기에 모든 탐구 주제들에 관해 더듬거리듯이 분명하지 않게 말한다. 이 최초의 철학, 제1철학, 형이상학. 데카르트도 이게 좀 제1철학을 하고 있어요. 제1철학. 자, 이렇게 해서 1권이 마쳐집니다. 2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은 내 친구이지만 친구보다도 더 소중한 건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플라톤을 비판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288개가 넘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진리를 추구합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해, 참된 거. 그런데 그 전 걸 봤더니 플라톤은 참된 게 아니고 가짜였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또 그 이후에 철학자들이 있고, 그것을 친부 살해 역사, 부친 살해 역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